새벽 5시 윤정자 여사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시작되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그녀는 오늘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주기 제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손자들이 오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제사상을 차려야 했지요. 할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어머님 기일이잖아요. 정자 여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나무를 묻히며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오전 10시쯤 정자 여사는 안방 장롱 위에 모셔둔 어머니의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제사상 옆에 놓아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골함을 옮기던 순간 뭔가 바닥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유골함 밑바닥에 누런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거의 갈색으로 변한 봉투였지요. 정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누런 종이에 떨리는 글씨로 쓰인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정자 여사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야, 내가 진짜 내 딸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자 여사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68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윤 씨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이 한 줄의 글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정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말년의 관절염으로 힘들어 하시며 쓰셨을 그 떨리는 글씨체가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며느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황급히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 준비는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자 여사의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편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딸이 아니라니. 평생 함께 살았던 오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넓은 이마, 오똑한 콧날, 또렷한 이목구비. 그런데 유독 자신만 달랐습니다. 어릴 적 동네 사람들이 종종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자는 엄마 안 닮았네. 아빠 쪽 친척 닮은 거야? 그때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는 고모 닮았어. 똑 닮았다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자 여사는 제사를 지내는 내내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밤, 정자 여사는 홀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어머니 딸이 아닌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한 밤의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정자 여사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내 딸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그 한 줄이 68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오빠들과 함께 뛰어놀던 마당,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시던 옷들, 아버지가 안아주시던 따뜻한 품, 그 모든 것이 진짜였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왜 이런 편지를 남기셨는지, 자신의 진짜 뿌리가 어디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비록 68세의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여사는 오랫동안 잠겨있던 어머니의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류함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도장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토지 문서, 어머니의 혼인신고서, 오빠들의 졸업장들, 모든 것이 낯익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함 맨 밑바닥 두꺼운 헝겊에 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헝겊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호적 등본과 출생신고서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오빠들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생지, 부모 이름, 신고 날짜까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자신의 것으로 보이는 출생신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자 여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적힌 이름은 윤정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미라, 낯선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일은 자신이 알고 있던 날짜와 같았습니다. 1957년 3월 15일. 하지만 부모란에는 박영수, 이순애라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정자 여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출생신고지는 경상북도 의성군의 작은 마을 주소였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고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부모 이름도 다릅니다. 박미라, 내가 박미라였다는 말인가? 정자 여사는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계명신고서였습니다. 1959년 7월 박미라에서 윤정자로 이름이 바뀐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겨우 2살 때였습니다. 계명 사유란에는 단순히 양육자 변경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양육자 변경. 그럼 어머니는 나를 입양하신 거였나? 6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들도 모르는 일일까? 아니면 모두가 알고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 여사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한 곳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정자 여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침 평상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저기, 혹시 저 좀 아시겠어요? 정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시오? 저는 윤정자라고 합니다. 어릴 때 여기서 살았어요. 아, 윤신의 막내딸. 그래, 생각나네. 많이 컸구만. 할아버지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1950년대 후반에 이 동네에 피난민이 살았던 적 있나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피난민? 왜 그걸 물어보시오? 그냥 옛날 일이 궁금해서요. 정자 여사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지. 1958년쯤이었나. 젊은 여자 하나가 배를 불룩하게 안고 이 동네로 왔어. 윤신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지. 정자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애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어디론가 떠났어. 애는 윤신에서 키웠다는 소문이 있었지. 할아버지의 말에 정자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애가 저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윤신의 집에 애가 둘 있었어. 하나는 병약했고 하나는 튼튼했지. 근데 병약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지더니 이상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 여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확실하진 않아. 그냥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이었어. 혹시 애를 바꿔친 거 아니냐는. 정자 여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급히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애를 바꿔쳤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자 여사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이순애, 의성군.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동네에 오래된 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옛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정자 여사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민센터는 다행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건물만 새로 지어졌을 뿐이었습니다. 1950년대 주민등록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기 기록은 대부분 보관 기한이 지나서 제발 좀 찾아주세요. 제 뿌리를 찾는 일이에요. 정자 여사의 간절한 눈빛에 직원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30분쯤 지나 직원이 낡은 장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1958년 전입 기록이 있네요. 박영수, 이순애. 맞나요? 네, 맞아요. 정자 여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전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니요? 네. 보통은 이사를 가면 전출 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직원의 말에 정자 여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친부모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 여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박미라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피난민이었고 윤 씨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낳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윤 씨 집안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를 키우셨을까? 그리고 왜 비밀로 하셨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정자 여사는 여전히 비밀을 지켰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날 밤 정자 여사는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고 들여다봤습니다. 박미라라는 낯선 이름, 윤정자로 바뀐 자신의 이름, 그리고 사라진 친부모의 흔적. 모든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 여사는 밤마다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적힌 주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삼계리 47번지. 그곳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자 여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칠 친구 집에 다녀올게요. 갑자기? 어디 친구? 대구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오래간만에 만나자고 해서.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다음 날 정자 여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의성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의성에 도착했습니다. 봉양면까지는 다시 시내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구불구불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정자 여사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 뭐가 남아 있을까? 삼계리에 내렸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주택들과 비닐하우스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출생신고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 골목골목을 헤맸습니다. 47번지. 한참을 찾아 헤매다 낡은 빈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태어난 곳일까? 정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갑자기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저는 옛날에 여기 살았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옛날? 언제요? 1950년대요. 박영수, 이순애라는 분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당신이 왜 그 사람들을 찾아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정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정자 여사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찻잔이라도 드릴게요. 할머니의 집안은 정갈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참 불쌍했어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었죠.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 떠돌았고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이 동네에 있었어요. 정자 여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기가 너무 약했던 거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아기는 석 달을 못 넘기고 죽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정자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순애 씨도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박영수 씨는 아내를 땅에 묻고 어디론가 떠났죠.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정자 여사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박미라가 죽었다면. 그런데 혹시 그때 다른 아기는 없었나요? 정자 여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다른 아기? 무슨 소리예요? 그 부부는 그 아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출생신고서에는 박미라라는 이름이. 정자 여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그 아기는 이름도 짓기 전에 죽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뭔가 떠올린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 혹시요? 그때 이 동네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천사의 집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정자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이요? 네.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키우던 곳이었어요. 그곳 원장님이 참 이상한 분이었죠.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기들의 신분을 바꿔치기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죽은 아기의 출생신고서를 팔아넘긴다는. 정자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고아원 출신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모르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 고아원 기록이 어디 남아 있다면 알 수 있을 텐데. 정자 여사는 즉시 물었습니다. 그 고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0년 전쯤 문을 닫았어요. 건물은 허물어지고 기록은 군청에 넘어갔다고 들었어요. 정자 여사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성군청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군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정자 여사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천사의 집이라는 고아원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고아원은 폐쇄된 지 오래됐어요. 기록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 텐데. 제발 찾아주세요. 제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정자 여사의 간절한 눈빛에 직원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직원이 낡은 장부 2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1958년부터 1962년까지의 입소 기록이에요. 정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겼습니다. 1958년 3월 기록에서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입소 아동 박미라 한개월 여아 기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입소 아동 윤정자 2개월 여아 병약아동. 정자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정자라는 이름의 아이가 따로 있었다는 건가?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959년 7월 기록. 퇴소 박미라 윤씨 가문 입양. 퇴소 윤정자 사망. 정자 여사의 손에서 장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윤정자는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미라가 윤씨 집안에 입양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정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윤정자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박미라였습니다. 진짜 윤정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누군가 두 아이의 신분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혹시
이 기록을 복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복사본을 받아든 정자 여사는 군청을 나섰습니다. 저녁 해가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누가 왜 우리의 신분을 바꾼 거야? 68년 동안 윤정자로 살아온 자신. 하지만 진짜 정체성은 박미라. 그리고 진짜 윤정자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날 밤 정자 여사는 의성의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8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부모도, 심지어 형제들과의 관계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절반쯤 온 것 같았습니다. 진실의 끝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여사는 일찍 여관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뒤척이다 떠올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집에 놀러 오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택시를 타고 군산 시내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김순덕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간호사가 2층 복도 끝 방을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90이 넘은 연세였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윤정자예요.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정자 여사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자, 많이 컸구나. 우리 정자가 벌써 할머니가 됐네. 네, 할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정자 여사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제 출생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이 정자 여사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알아버렸구나.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진실이 뭐예요? 정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자야, 내 어머니는 정말 널 사랑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잖아요. 정자 여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친딸이 아니었어. 하지만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59년이었어. 내 어머니 윤 씨는 딸 하나를 낳았지. 이름을 정자라고 지었어.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 정자 여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 윤 씨네는 부잣집이었는데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지. 아들 셋은 모두 전쟁에서 죽었거든. 그래서요? 윤 씨 집안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어. 땅만 해도 수십만 평이었지. 그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막내딸 정자밖에 없었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자가 죽으면 재산은 먼 친척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어. 윤 씨 부부는 그게 싫었던 거야. 정자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사의 직 고아원 원장과 윤 씨가 아는 사이였어. 그 원장은 돈만 주면 뭐든 해주는 사람이었지.
윤 씨는 원장에게 큰 돈을 주고 부탁했어. 무슨 부탁이요? 건강한 여자아이 하나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신분을 바꿔달라고. 정자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고아원에 내가 있었어. 박미라라는 이름의 생후 2개월 된 건강한 아기. 부모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 그래서 절 데려온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윤 씨는 진짜 딸 정자를 고아원에 맡기고 너를 데려왔어. 그리고 이름을 바꿨지. 너를 윤정자로, 진짜 정자를 박미라로. 정자 여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진짜 윤정자는 고아원에서 죽은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 뒤에 죽었어. 원래 오래 살 수 없는 아이였으니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자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문을 열었지만 정자 여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재산 때문에 친딸을 버리고 저를 데려온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 어머니도 괴로워했어. 매일 밤 울었어.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고 너를 보니 정말 딸처럼 사랑스러웠대. 거짓말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정자 여사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 어머니가 나한테 맡겼어.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전해달라고. 정자 여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통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자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는 욕심 때문에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친딸을 버리고 너를 데려온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진짜 딸처럼 사랑하게 됐어. 이 돈은 내 몫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부디 용서해다오. 정자 여사는 편지를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자신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역 배우였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하나 더 말해줄 게 있어. 뭐가 더 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내 언니, 진짜 윤정자는 죽지 않았어. 정자 여사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고아원 기록은 거짓이야. 윤 씨가 돈을 주고 죽은 걸로 만든 거야. 진짜 정자는 살아있어. 정자 여사는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누구예요?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정자 여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집에 일하러 오는 간병인 박선자. 정자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선자, 3년 전부터 일주일에 2번씩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던 그 아줌마.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 항상 자신을 먼 곳에서 지켜보던 그 눈빛. 그 사람이 진짜 윤정자라고요? 그래. 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찾아냈어. 그리고 내 곁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대. 정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곁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진짜 윤 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았어야 할 진짜 상속자. 그런데 자신은 그 사람을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저는 대체 뭐예요? 도둑이에요? 정자 여사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자야, 넌 아무 죄가 없어. 어른들이 저지른 잘못이야. 하지만 정자 여사는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인생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정자 여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지만 세상은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선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짜 윤정자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그 사람을. 정자 여사는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10억? 어머니가 남긴 속죄의 돈. 하지만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68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택시 안에서 정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응, 피곤하니까 방에 좀 쉴게. 정자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선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자 씨, 저예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 여사는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박선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수수한 옷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 주름진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박선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자 여사는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내셨군요. 그 한마디에 정자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요. 제가 누군지, 사모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박선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자 여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제 곁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박선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원망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을 보니까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정자 여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피해자라니요? 전 당신의 인생을 빼앗았어요. 당신의 재산을, 가족을, 모든 걸 빼앗았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누린 건 당신의 것이었잖아요. 정자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도, 이 재산도, 윤 씨라는 성도 다 당신 거였어요. 저는 그냥 대역 배우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선자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대역 배우라도 사모님은 행복하셨나요? 뭐라고요? 전 불행했어요. 고아원에서 여러 집을 떠돌며 굶주리고 맞으며 살았어요. 그래도 사모님이 행복했다면 그걸로 됐어요. 박선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사모님도 행복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인지 의심하며 사셨죠. 가족들 눈치 보며 사셨고 박선자가 정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둘 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불행했다는 걸 알았어요. 정자 여사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자 여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유골함 밑에서 편지를 찾았어요. 편지요? 어머니가 쓰신 거였어요. 제가 진짜 딸이 아니라고. 정자 여사가 말하자 박선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편지 제가 쓴 거예요. 네. 정자 여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박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를 찾으셨어요. 당신이 죽으면 진실을 알려달라고. 어머니가요? 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필체를 흉내내서 사모님이 진실을 알고 찾아오기를 바라며. 정자 여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만나고 싶었어요. 사모님과 진짜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간병인으로 청소부로 옆에 있었지만 진짜 제 모습으로는 만날 수 없었으니까요. 박선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용서요?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자 여사가 되물었습니다. 박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사모님을 원망했어요. 몰래 지켜보면서 질투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사모님도 외로웠어요. 자식들은 바빠서 안 오고 남편은 당신만 보고 혼자 집을 지키며 사셨죠. 정자 여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 미움이 사라졌어요. 대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도 피해자인데 원망했던 제 자신이. 박선자가 정자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아니 정자 씨. 우리 이제 그만 아픈 과거를 내려놓아요. 정자 여사는 눈물을 쏟으며 박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린 둘 다 피해자예요. 진짜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박선자의 말에 정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68년 만에 찾은 진짜 자매였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운명을 살아온 두 사람. 정자 여사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당신 몫이에요. 박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대신 가끔 만나요. 언니 동생처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박선자의 제안에 정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 여사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박선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자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산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 여사는 유골함을 떠올렸습니다. 그 밑에서 발견한 편지, 그 한 줄의 글이 68년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편지가 없었다면 영원히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옆에 앉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언니, 집에 가요. 박선자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동생.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68년을 돌아 비로소 만난 자매.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이어진 두 사람. 이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용서해요. 정자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죠.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알아요. 어른이 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비록 친딸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키워주셔서. 정자 여사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정자 여사는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손주들까지. 그리고 박선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정자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내 동생이에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찾은.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 여사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을, 진짜 윤정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68년간의 진실을.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자 여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큰손자가 말했습니다. 정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자 여사와 박선자는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68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해는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어둡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빛이, 그리고 용서라는 이름의 평화가. 정자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박미라도 윤정자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번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